안녕하세요. 복딩이 캘리그라피 박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집에서 폰트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그때 배운 폰트를 이용해서 단어가 들어갑니다. 한 단어와 두 단어를 오늘 쓸 텐데요. 지필목 다 준비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한 단어 먼저 들어갈게요. 한 단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배울 거예요. 뭐냐면 굵기와 크기를 통한 변형이에요. 굵기와 크기를 통해서 단어의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글씨를 잘 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손에 익은 버릇이 한꺼번에 고쳐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기법들, 뭐 크기 변화, 굵기 변화를 통해서 내 글씨를 변형해 보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예쁘게 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 단어를 통한 굵기와 크기 변형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단어 중에 캘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봄이란 단어예요. 봄만 되면 캘리의 천국이 벌어지죠. 그래서 봄을 판본체 형식으로 기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기본적인 봄을 적었어요. 자, 여기서 초성, 중성, 종성 있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크기를 변화를 줘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초성은 크게, 중성과 종성은 작게 한번 변형해 볼게요. 이렇게 크게 넣고요. 중성은 조금 얇게, 종성은 더 작게. 가분수의 아이처럼 보이죠? 이렇게 변형을 줘서 다른 글씨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성을 크게 하고 초성과 종성을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 느낌하고 또 다르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종성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가지 판본체 형식에서 세 가지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약간의 굴림이 들어가면 또 이런 스타일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판본체 형식이 아닌 글씨를 동그랗게 쓰는 형식으로 변형해 볼게요. 자, 봄자의 초성을 크게 합니다. 초성을 크게 함으로 봄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엔 중성을 크게 해볼게요. 이러면서 왠지 새싹 같은 느낌이 들게끔 글씨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성을 좀 크게 하면 새싹에 약간 여기서 이렇게 느낌만 줘도 화분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중심이 있는 또 글씨로 변형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종성을 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또 약간의 멋을 부려서 이렇게 종성을 변형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에 초성, 중성, 종성을 바꾸어서 폰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한 글자만 더 해볼까요? 자, 다음엔 이제 두 번째로 삶이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삶을 기본형으로 제가 이제 기본형으로 판본체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많이 써본 글씨라 그래요. 자, 이런 기본형에서
자음 모음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를 크기 변형을 해서 써볼게요. 자, 얘를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기 변화를 여기다가 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곳에 한번 시옷에 이번엔 크기 변화를 줘볼까요? 나머지는 좀 작게. 여기다 또 굵기 변화를 주면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힘을 좀 주어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종성 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크기를 조금 더 굵게 하고 얇게 함으로써 글씨의 폰트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 글자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굵기와 크기의 변형입니다. 처음에 봄이라는 글자를 썼죠. 봄은 초성, 종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초성을 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성을 크게 하는 방법, 종성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폰트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라는 글자를 썼어요. 기본형에서 네 가지 자음 모음을 변형을 줍니다. 아자에 힘을 더 주고요. 이번에는 아자와 미음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에 힘을 줘서 기본형에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단어 글자를 예를 들어서 똥, 콩 뭐 이런 글자들에 힘을 좀 바꾸어 가면서 글자를 써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글자를 연습해 볼게요. 두 글자는 크기 변형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 변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폰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구도가 있어요. 하지만 한 글자를 여러 구도로 하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네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으로 한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높고 크게, 두 글자 중에 하나는 좀 작게, 하나는 작게, 하나는 높고 크게. 하나는 높고 크게, 하나는 넓고 크게. 하나는 넓고 크게, 하나는 높고 크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한번 글씨를 쓰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죠? 높고 작게.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작고 높게. 세 번째, 높고 넓게. 네 번째, 넓고 높게. 이 네 가지로 오늘이라는 글자를 써볼 거예요. 오는 좀 크고 높게, 늘은 좀 작게 써볼게요. 높게, 자, 크기 변화가 많이는 없지만 얘보다 얘가 높으면 돼요. 하나는 뭐 이만하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게 이렇게 쓰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하나는 오자는 조금 작게, 또 늘자는 좀 높게 이런 식으로 써서 폰트 변형이 앞과 뒤가 조금 다르죠? 다음에 이번에 높게 넓게 한번 써볼게요. 높게, 종이가 좀 작네요. 넓게. 이번엔 넓게, 높게 써보겠습니다. 자, 오자를 쓰고, 오자를 쓸 때 이쪽에 늘자가 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넓게 쓰는 게 좋겠죠. 이런 스타일로. 다음에 이렇게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글자를 네 가지로 써보면서 느낌이 다르게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장에서 시에서 시를 쓸 때 오늘은이라는 글자가 와요.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위에 있는 쪽 오늘은 해서 위에 옆에 쓰기가 좋은 글자를 선택할 거고요. 오늘이라는 글자가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 밑에 있는 쪽에 폰트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쓸 거에 따라 구도를 정하시면 훨씬 글씨를 만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구슬이라는 글자로 4가지 폰트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크고 작게. 두 번째, 뭐였죠? 작고 높게. 세 번째, 높게, 넓게. 네 번째, 넓게, 높게. 이 정도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높게, 작게 한번 구슬을 써볼게요. 이렇게요. 오는 길게. 다음에 쓸자를 작게. 이런 식으로 쓰면 높게, 작게가 되고요. 다음에 작게, 높게. 낮으려면 우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구슬을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다음에 쓸자를 조금 길게 넣어야 되니까 힘을 좀 줘서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낮게, 높게. 얘랑 또 느낌이 다르죠? 다음에 넓게. 이번엔 리을과 을을 조금 넓히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구자는 길게 위에 썼던 폰트 쓰고요. 다음에 쓸자를 넓게. 자, 다음에는 넓게. 그러면 구자를 조금 넓게 힘을 줘서 쓰고요. 다음에 쓸자에다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나가도 돼요. 꼭 이렇게 구슬 하나 놓으면 이것 따라 장난감처럼 띠디디디디디디디 따라갈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의 장난을 쳐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구슬 모양을 하나 넣으셔도 좋고요. 구슬이라는 글자 하나로 여러 가지 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다양한 글자, 뭐 하늘, 파랑, 사랑 이런 글자로 4가지 폰트들을 만들어 보시면 본인의 글씨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글씨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단어가 들어갔어요. 한 단어에서 굵기, 크기 변형이 있었고요. 2단어에서 여러 크고 작고 크게 함으로써 폰트 변형이 있었어요. 집에서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글자와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복딩이 캘리그라피 박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